젊은 세대도 있고 그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그 길게 노후 대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세대별로 대충 어떤 원칙에서 이제 노후 대비가 필요한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네. 말씀을 좀 풀어보시면 좀 뭐 20대부터 시작할게요. 20대는 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친구 많이 사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인적 자본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때이고요. 이제 30대 가서는 이제 두 날개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이제 더 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소득을 벌면서 저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저축을 하는 것으로서 자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적 자본의 가치를 자꾸 높이는 거 한 날개. 네. 그 다음 하나의 날개는 자기가 저축하는 걸 통해서 다른 자본을 갖는 것이죠. 그게 뭐 주식 자본도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 자본도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인 자본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30대 때 의사결정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20대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도 이거 주식 투자 뭐 이런 거에 코인.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대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인적 자본, 자기의 그 투자에 좀 열심히 해라. 오히려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좀 자본 투자 같은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약간 이렇게 제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적 자본도 그쪽으로 제대로 쌓겠다라고 물론입니다. 달려들면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맞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우 따라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꼭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닌데, 또 20대 때나 10대 때부터 사실은 자기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자기가 향후에 자기의 전문성을 키울 영역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투자라는 것은 자기가 전문성을 키울 영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빠지지는 말고 이제 만사의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이게 그때 사귄 친구들이 나중에 40대 정도 가면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20대 때는 그걸 하고 30대 때는 이제 두 날개를 가져야 되고요. 40대 때 가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변곡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제 소득이 많아져 가지고 자산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가 슬슬 사회에서 물러나야 될 텐데 내가 이때 나의 제2의 인적 자본을 뭘로 키울까? 나한테 뭘 재투자할까?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이제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는 계속 인적 자본하고 자기의 투자 자본 이 둘을 어떻게 잘 가져갈까 하는 걸 결정하시는 거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퇴직을 준비하시는 시기가 되게 되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출을 영어로 withdrawal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철수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뭐 좀 그렇긴 하지만요. 슬슬 철수 준비를 슬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산을 적립할 때하고 이제 자산을 인출할 때하고는 또 타입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운용도 그때 이제 좀 조금 다르게 잘 해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50대, 60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때 도대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요. 저는 여전히 한 3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라고 하면 약간은 위험성이 안고 가는 거죠. 투자의 주포, 주된 요소, 주된 그 수단은 보통 주식이니까요. 뭐 채권도 있긴 한데 채권은 뭐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되게 안심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도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자본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하다가 20대는 다른 거 아닌가 했는데 뭐 크게 다를 거 없다. 약간은 이런 안도감, 위안감을 얻었고요. 근데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거는 50대, 60대 되면은 사실 철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모든 거를 이제 날리면 어떡해요? 큰일 네,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30%는 그래도 한 30% 정도는 이게 그 위험을 안고. 약간의 네, 위험이 네, 있더라도 네, 주식 투자 같은 예, 걸 할 필요가 예, 있다 이런 예, 말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금리가 낮은 거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안정적으로만 예. 하기에는 예. 뭐 이자 갖고 그 이자만으로 살 수 없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저기가 되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뭐 저금리가 훨씬 빨리 왔으니까요. 그렇죠. 거의 뭐 30년 정도 전에 이 정도 저금리가 왔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90년 초반 뭐 2000년 90년대까지 거의 계속 이제 금리가 초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 70 단카이 세대가 지금은 이제 70 중반에 이르렀거든요. 네. 단카이 세대가 이제 47년에 태어나기 47년부터 전후에. 49년에 네. 태어난 세대인데 이제 딱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오래 살겠는데 뭐 생각보다 내가 건강한데 그러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뭔가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서는 요즘 보면은 이제 노인들이라고 65세 이상을 일단 노인이라고 일단 이제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노인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성공했냐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제 사실 예. 예, 그 단카이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때문에 사실 예. 그렇게 출산이 붐이 일기 시작한 게 좀 몇 년 뒤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선례가 어떻게 되느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예, 것 같은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날 시기가 뭐 아직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예.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겠네요. 예, 아직 지금은 이제 관심 정도만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이제 50대들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60대 이상은 뭐 크게 아직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는 그런 것이고 이제 20대, 30대들이 좀 네.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것 움직이죠. 같고요.